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 강수민입니다. 꿈꾸는 사람에겐 한계가 없다고 하죠. 늘 투자의 신을 꿈꾸던 이분에게도 한계는 없었습니다. AI 알고리즘과의 경쟁에서 우승을 거머쥔 실력과 포부, 이 모든 것이 검증된 투자 멘토죠. 와우넷 김정기 파트너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AI 알고리즘 투자대회 우승이라는 프로필과 함께 지금 와우넷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AI와의 경쟁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대표님만의 비법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파 모멘텀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바로 이 스탠 와인스타인의 전략 중에서 1988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바로 스테이지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내용을 발간을 했고 그 내용을 활용해서 우리가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말 착안을 해서 많은 저도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스탠 와인스타인의 책을 직접 가져오시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투자 사이클을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들 소개해 주실 건가요? 대가들의 증시 사이클 이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또 우리가 어떤 국면을 경기 사이클을 지나고 있는지는 항상 시간이 지나봐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을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 바로 주가의 사이클과 파동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한번 강의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추세와 파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또 종종 실수를 하곤 합니다. 흔히 어떤 실수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 실수들을 좀 막을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범하는 오류가 실전에서 대세 하락하는 국면의 초입 구간인지 혹은 주도주의 눌림목 구간인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에 오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 대세 하락 구간 그리고 추세의 눌림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실전에서 분류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수를 막고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 와우넷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 강의에서 이것만큼은 꼭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핵심은 뭐가 될까요? 찰스 다우라는 인물을 아실 겁니다. 아마 다우 존스 산업지수의 창시자이시고 다우 이론의 창시자인데요. 그분께서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즉 정치와 정책의 변수 그리고 투자자들의 행동 심리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고 개별 종목을 분석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손실을 우리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손실 계좌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또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 손실 계좌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또 이 손실폭을 축소해서 이 손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고 이미 수익 중인 계좌를 운용하고 계신 분들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손절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전략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들을 바로 강의를 통해서 오늘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하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이 많은 혜택, 한국경제에서 드리는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김정기 파트너의 선물을 만나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과 수익 전략, 돈이 들어오는 구조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김정기 스페셜 두 번째 시간, 투자 사이클 분석을 위한 추세와 파동을 살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초과 수익 전략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와우넷 파트너 김정기입니다. 오늘은 주가의 사이클과 추세와 파동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가들의 전통적 증시 사이클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가격 측면에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추세를 분석하는 방법론, 그리고 추세와 파동, 캔들의 패턴까지 우리가 수렴과 확산, 지지의 저항의 개념을 모두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카미 구니오라는 주식시장의 사계론, 증시 사계론을 발표한 이 전략가가 바로 주식시장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2, 3년을 주기로 시황이 변하고 이에 맞춰서 주식시장을 리드하는 업종과 그룹 또한 크게 변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절이 반복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도 일정한 사이클이 존재하고 그 사이클에 따라서 선호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라카미 구니오는 증시 4개, 즉 4가지 단계로 사이클을 분류했는데요. 금융장세를 봄이라는 계절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외부 요인으로 경기 침체가 도래하는 국면, 바로 이 경기 침체의 후반기를 금융장세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장세를 바로 금융장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부의 통화와 재정정책에 힘입어서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를 바로 실적장세다라고 이야기했고, 기업 실적 회복이 금리의 상승폭을 상회하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시장을 바로 실적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종 일부가 초기에 상승세를 주도하지만 키 맞추기가 되면서 경기 민감주까지도 이렇게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바로 실적장세다라고, 여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역금융장세를 가을로 표현했는데요. 경기의 과열과 과도한 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또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가 둔화되는 이런 흐름, 특히 또 외부의 경제 쇼크 가능성이 증가하는 이런 시장 국면을 바로 역금융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실적장세를 겨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강세장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약세장은 태풍처럼 엄습한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하락하고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채권 금리까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산 활동도 위축되고 경기 침체 우려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을 바로 역실적 장세, 겨울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융장세는 이렇게 금리도 인하되고 실적도 안 좋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을 바로 금융장세다. 실적장세는 금리가 상승하고 실적도 상승하고 주가도 상승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역실적장세는 금리는 상승했지만 실적은 꺾이고 주가도 역시 하락하는 추이로 변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실적장세 또한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고 실적도 하락하고 주가도 최악의 국면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상승기를 금융장세와 실적장세로 표현을 했고요. 경기 하락기를 역금융장세와 역실적장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을 이론이 잘 반영을 하고 있을까요? 계절의 실적과 심리 흐름을 단일 지표가 아닌 복합 지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금리나 정책, 유동성, 심리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의 사이클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환율 등 여러 가지 매크로 요인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기민하게 이 매크로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 상승기에도 이렇게 단기 하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금융장세, 이런 경기 하락기에도 중간 반등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에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사이클은 늘 지나봐야, 뒤를 돌아봐야 우리가 어떤 국면을 지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헝가리의 현인으로 불리우는 이 투자자가 바로 달걀 모형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을 때 주식을 매수하고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 주식을 매도하라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리 정점 구간에서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금리 저점을 지나가는 국면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면서 주식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불황기에는 예금을 인출하고 채권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채권 매도를 하고 이렇게 저점을 지나가는 국면에서 주식을 이렇게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흐름이 긍정적인 이런 주가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론이 시장을 잘 반영하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타이밍은 명확한 분기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연 효과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시장 반응 또한 논리적인 전환이 있지만 실제는 선반영 그리고 기대감, 비이성적 과열이 지속되면서 이렇게 변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투자자의 행동 또한 모델을 기반으로 회전을 하지만 실제는 감정과 심리, 레버리지에 따른 이런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사계론과 달걀 이론은 경기 순환성과 주식시장 사이클을 설명하는 아주 강력한 이론이지만 이론과 현실 간의 간극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을 현재 시점에서 많이 반영하고 있는지를 기민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선행 지표를 소개를 해드리면 ISM PMI 지표라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1948년부터 축적되어 온 가장 오래된 지표를 말하는데요. 서비스업 PMI는 97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제조업 PMI는 48년부터 가장 오래된 선행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조업은 경기 선행성이 높고 설비 투자, 또 재고 조정, 글로벌 수요 둔화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준과 월가 그리고 헤지 펀드에서도 제조업 PMI를 경기 선행 시그널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제 미국 경기 침체 전에 PMI가 50포인트 이하로 선행적으로 하락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0포인트를 기점으로 추이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한다면 경기 위축 국면 그리고 50포인트를 초과하는 국면을 경기 확장 단계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2000년도 초반에는 제조업 PMI가 급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닷컴 버블이 일어났고 2007년도에 추이가 급락하고 나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2019년 이후에 50포인트를 급락하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시점이 50포인트 미만에서 경기 위축 단계에 수렴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인 반등이 일어날지 혹은 추이가 하락하진 않는지를 좀 기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찰스 다우 존스 산업지수의 창시자이자 다우 이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우가 가격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즉, 정치와 정책의 변수, 투자자의 행동 심리, 펀더멘탈의 변화를 모두 다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탠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월가의 기술적 분석가의 이론을 토대로 우리가 시장을 좀 더 직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스탠 와인스타인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마찬가지로 주가 사이클을 분석해야 된다라는 이론을 발표했는데 저점 횡보 구간, 스테이지 1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대세 상승하는 국면을 스테이지 2, 그리고 상승한 이후에 고점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국면을 스테이지 3, 대세 하락하는 국면을 스테이지 4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때로는 스테이지 1, 저점 횡보 구간과 고점 변동성 구간이 축소될 수는 있지만 이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고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가 사이클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국면이 어떤 국면일까요? 바로 이 스테이지 4, 대세 하락하는 국면을 피할 수 있다면 이 조건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기에 훨씬 더 수월하겠죠. 이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표 가치주로 불리우던 차트입니다. 30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되죠? 하락 이탈하고 추세적인 하락을 보일 때 마찬가지로 30주 이동평균선을
대세 하락하고 상승 이탈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스테이지 4, 대세 하락하는 국면으로 인식을 한다. 그리고 나서 기울기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승 추세에서 수평으로 횡보하거나 때로 이렇게 하락한다면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거래 대금까지 상승 동반이 된다면 추세 하락의 초입 국면일 확률이 높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차트인데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보시면 30주 이동평균선을 하락 이탈하면서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 구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국면이 주봉상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2, 3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우량주, 가치주의 대표주로 불리는 이런 우량한 주식도 때로는 이렇게 4, 5년간 지속된 하락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죠. 2017년과 2018년 이후에 액면 분할을 했지만 최고점을 갱신했을 때 왜 이렇게 투자자들이 더 이런 고점 영역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시장에서 리레이팅 된다고 생각이 들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최고점 영역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미세 공정을 앞세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2위로 올라선다. 삼성전자가 중국과 인도 시장을 겨냥해서 10만 원대 초저가 폰을 만든다. 삼성전자가 이스라엘 딥러닝사 알레그로에 지분 투자를 한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찍는다. 고점에서의 이런 호재 기사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자, 2021년 제가 실제로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던 시기입니다.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6만 전자에서 7만 전자로 가는 길목에서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는데 MSCI 선진지수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가장 먼저 리레이팅을 바로 삼성전자가 받을 것이다 라는 논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8만 5천 원 구간에서 제가 제 개인 SNS에 매도 의견을 제시하고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25년도에 49,900원까지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호재가 넘치는 국면에서 우리는 조금 경계를 하고 악재가 넘치는 저점에서는 오히려 투자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1년 1월에 개인들 삼성전자 주식을 10조 원 이상 쓸어 담았다. 삼성전자 M&A 타깃은 자동차 반도체고 NXP,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르네사스 같은 기업들을 인수할 확률이 높다라는 의견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116조이기 때문에 이제 M&A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논리들이 중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점 영역에서의 호재 기사들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대세 하락하는 국면, 어떻게 이 스테이지 4를 피할 수 있을지, 구별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점 영역에서 이미 한 20, 30%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던 주가인데 30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 이탈하려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어떻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30주 이동평균선을 상승 이탈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세의 하락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더 차트를 직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만을 한번 활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스테이지 4 국면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행 스팬, 즉 구름대를 활용해서 조금 더 직관적인 차트의 추세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목균형표의 선행 스팬은 이렇게 단순한 추세 지표가 아니라 고점과 저점, 기준선 등의 평균값을 토대로 이렇게 미래의 저항 구간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추세 하락 국면을 직관적으로 바라볼 때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름대에서 상승 이탈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라지캡 차트입니다. 2021년에 이렇게 30주 이동평균선을 하락 이탈하고
추세적인 하락을 보여주죠. 라지캡도 마찬가지로 30주 이동평균선 그리고 구름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추세적인 하락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하나솔루션이라는 라지캡 차트인데 30주 이동평균선을 하락 이탈하고 조금 다른 흐름이 발생을 하죠. 기울기가 하락한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 이탈하지만 신뢰도가 낮습니다. 왜냐? 기울기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평선으로 전환한 다음에도 주가가 상승 이탈하지만 이 역시도 신뢰성이 낮다. 왜냐? 이 상승의 첫 파동에 상승파와 조정파가 있는데 이 상승파의 첫 시작점이 30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너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3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상승하는 흐름이 아니라 이렇게 추세를 하락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적인 추가 하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면서 주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이렇게 실전에서는 완벽한 추세 이탈을 보이고서도 30주 이동평균선을 하락하는 형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평선, 기울기, 그리고 추세를 지금 상승 이탈한 다음에 저점을 상향시킨 상태에서 이격이 별로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상승 이탈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3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가 손절로 대응해야 이런 추가적인 낙폭을 우리 계좌 손실로 이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30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는 손절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대부분의 추세가 확실하게 이탈하는 국면에서는 3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추세적인 재상승이 나타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세 상승하는 국면, 스테이지 2 국면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위치가 30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고 그 위에서 안착했을 때 우리가 신뢰도 높은 스테이지 2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락에서 수평 전환하거나 때로는 하락에서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기울기 상태, 30주 이동평균선의 그 기울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가가 30주 이동평균선을 상승 이탈할 때 거래대금이 동반된다면 우리가 신뢰도 높은 추세의 반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차트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지 1 국면, 이제 횡보하는 국면의 끝단에서 저점을 이렇게 상향시키거나 확실한 추세의 전환 국면에 위치해 있다면 신뢰도 높은 이렇게 상승 이탈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RSI라는 지표로 과매도와 과매수를 구별하는 보조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대 강도라는 것은 지수 대비 혹은 동종업 대비 예를 들어 전기전자의 업종에 포함된 종목이라면 이 종목이 최근 주가의 흐름이 이 전기전자 업종 차트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혹은 코스피에 포함된 종목이라면 코스피 차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상승세를 보인 종목인지에 따라서 상대 강도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뉴스와 스토리, 지난 시간에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수주, 수출, 정책 수혜, M&A 같은 이런 투자자들이 열광할 만한 포인트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추세를 반전하거나 추세를 상승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추세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이런 이슈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스테이지 2, 완벽한 스테이지 2, 30주 이동평균선을 상승 이탈할 때도 우리가 물론 스테이지 2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추세 직전 고점의 매물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이런 지점에서 거래대금이 동반될 때 우리가 완벽한 추세적 상승 구간이다라고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에 직전 고점의 매물을 상승 이탈할 때 스테이지 2, 우상향하는 이런 추세적
대세 상승 국면에 도입했다. 월가의 많은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 스테이지 2 국면에서만 매수하고 트레이딩을 이어나가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별 종목에서도 우리가 완벽한 스테이지 2 국면이 어떤 조건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30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상승 이탈하는 국면에서 스테이지 2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상승파를 만들고 조정파에서 3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저점을 상향시키면서 특정 구간, 이 직전의 매물을 소화하고 상승 이탈하는 이런 국면을 바로 완벽한 스테이지 2 국면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거래 대금이 동반된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스테이지 2 국면, 대세 상승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강세를 나타냈던 다날이라는 종목인데요. 30주 이동평균선 이하에서 하나의 상승파, 조정파를 거치게 되는데 30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이렇게 특정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게 되고 이 구간에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특정 가격 구간을 지켜준다면 우리가 조금 더 반박자 빠른 풀백 국면으로 눌림목 구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벽한 스테이지 2는 직전 고점을 완벽히 상승 이탈할 때 이런 국면에서 대세 상승의 시작 국면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화 시스템 차트인데요. 2024년 12월에 제 SNS를 통해서 25년 기대주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25년에 이 종목은 보유하게 된다면 큰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분석 자료를 올려놨는데 왜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냐면 이미 11월에 한 파동을 만들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주 이동평균선에서 특정한 가격들이 지지를 해주고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때 당시에 한화 시스템의 수주 잔고가 과거와는 아예 역대급으로 차별화된 엄청난 수주 잔고가 누적되어 있었고 글로벌리 방산업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었죠.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이 발생을 한다면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을 우리가 모아가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한 파동을 통해서 이렇게 84%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물론 저점부터 이렇게 상승의 끝단까지 모두 다 수익으로 전환한다면 좋겠지만 이 한 파동의 수익만을 우리 계좌 수익으로 전환하더라도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스몰캡 종목인데요. 4x4라는 종목을 스테이지 4 국면에서 스테이지 1, 저점을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을 스테이지 1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30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큰 하나의 파동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물론 30주 이동평균선을 하락 이탈했지만 다시 30주 이동평균선을 상승 이탈하면서 특정한 가격 구간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몰캡에서는 이런 국면, 눌림목이라고 하는 이런 30주 이동평균선을 상승 이탈한 국면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알서포트라는 종목인데요. 우리 화상 채팅, 화상 대화하는 그런 앱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죠. 코로나 때 언택트라는 이런 큰 대테마로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30주 이동평균선 하단에서 상승파와 조정파를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스몰캡은 이렇게 30주 이동평균선을 하락 이탈한 뒤에 다시 30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수렴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국면에서 이동평균선들이 하나의 가격 구간으로 수렴하고 지지해준다면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이렇게 저점을 잘 지켜만 준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혹은 투자의 관점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조정받는 국면에서 특정 이동평균선에서 가격이 지지해주고 이동평균선들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직전 고점의 매물을 완벽하게 상승 이탈할 때 클라이막스 탑을 만들어가는 이런 차트 패턴이 형성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SNS택이라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상승과 함께 30주 이동평균선 하단에서 하나의 파동을 만들고
30주 이동평균선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점을 상향시키면서 거래대금도 급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직전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할 때 대세 상승하는 이런 스테이지 2 국면으로 간다. 만약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이렇게 추세를 하락 이탈하는 국면에서는 다시 반등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인 로스컷이 우리의 계좌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는 30주 이동평균선이 없죠. 그렇지만 특정한 가격 범위를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바로 스테이지 1으로 분류하고, 어떤 것? 바로 거래대금을 동반한 직전 고점의 매물을 이렇게 종가상으로 상승 이탈할 때는 우리가 어떤 추세 변환이 생길 수 있다는 관점으로 주가를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이런 스테이지 2 국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스테이지 2, 대세 상승하는 국면에 대해서 조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형 추세 추종 전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모멘텀 전략에서는 반박자 빠른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 어떻게 어느 구간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하단에 보이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이런 원칙들, 규율,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전략의 핵심 요소들을 모두 무상으로 영상 강의를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반드시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지수는 과거에는 선진 지수에 비해 상승 지속력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12개월, 24개월 주기로 선진 지수에 포함된 국가의 상장 종목 전체 비중 대비 상승 종목 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섹터 로테이션이 빠르게 발생했고 바닥에서 보이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빠른 종목 피킹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스테이지 1 국면에서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저항 국면 직전에 어떤 변화들이 발생을 하는지,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저점을 상향시키는 이런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 주식을 매수의 관점으로 어떤 타이트한 피봇이 형성되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추세를 상승 이탈하면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풀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고, 레지스탕스 존에서 저점을 상향시킬 때 우리가 어떤 특정 가격 범위로 수렴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국면이죠. 특정 가격 범위로 주가가 수렴하고 저점을 이렇게 상향시키는 국면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6월 6일 핵심 유망주, 하반기 핵심 유망주에 제시를 해드렸던 리노공업의 차트인데요. 이게 바로 3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저점을 잘 지지한 상태에서 30주 이동평균선을 상승 이탈하죠. 그리고 나서 추세적인 하락을 다시 만들어내지만 액면 분할 이후에 다시 특정한 가격 범위에서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주가의 흐름이 변화가 생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저항 구간에 부딪히는 국면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런 국면에서 이동평균선들이 하나의 지점으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직전 고점의 추세적인 하락을 상승 이탈할 때는 추세 추종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의 증가가 우리의 신뢰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차트인데요. SMR, 주기기를 제작하는 올해 엄청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주식인데,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라운드 바텀, 음봉 하락 이후에 양봉으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이런 흐름들이 발생을 한다면 보편적으로 기관 매집의 어떤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형성한 뒤에 마찬가지로 저점을 상향시키는 국면에서 이렇게 아랫꼬리 매수세가 유입되게 됩니다.
이런 국면에서 라운드 바텀이 작게 일어난다면 더블 바텀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정한 가격 범위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가격 범위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구나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바로 눌림목, 풀백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직전 고점의 완벽한 매물을 소화할 때, 상승 이탈할 때 우리가 비로소 스테이지 2 국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상향되면서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추세적인 패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 또한 이렇게 저점 횡보 구간, 스테이지 1 국면에서 뭐가 발생하죠? 상승 이탈하는 30주 선을 상승 이탈하는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상승파, 조정파 이후에 특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거래대금 증가와 함께 이동평균선이 수렴하죠. 이런 국면을 우리가 눌림목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를 완벽히 상승 이탈할 때는 우리가 스테이지 2, 대세 상승 국면이라고 보지만 이렇게 저점을 상향시키는 국면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반박자 빠른 진입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대표적인 우리나라 기업이죠. 지금 현재는 어떤 국면에 있을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추세를 확실하게 이탈한 것인지 한번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있고 추세, 스테이지 1 국면을 상승 이탈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추가적인 조정으로 지속적인 횡보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370조죠. 엄청 큰 기업에서 이런 추세 이탈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어떤 업황의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저점에서 수많은 삼성전자의 악재 기사 또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관심을 가져보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 이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특히 올 겨울에 HBM4 경쟁에서 6세대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면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의 관점으로 이 주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추세의 변곡 구간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윌리엄 오닐이라는 시장 분석가는 컵핸들 패턴을 강조했습니다. 주가가 충분히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컵의 손잡이 같은 이런 패턴을 바로 컵핸들 패턴이라고 하는데 기관의 손바뀜 패턴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직전 고점들의 매물을 상승 이탈할 때는 확실한 추세의 변곡이 생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삼각 수렴 역시 변동성을 확대하고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특정한 가격 범위에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데 추세를 상승 이탈하고 이런 눌림목에서도 매수 관점, 특정 가격 구간을 이렇게 수렴하는 국면에서 상승 이탈할 때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헤드앤숄더를 이렇게 역방향으로 바꿔놓은 것을 역헤드앤숄더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를 상승 이탈한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가장 많이 스몰캡에서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패턴이 바로 라운드 바텀 패턴입니다. 음봉 하락 이후에 양봉으로 방향성이 전환됩니다. 그런데 특히 거래 대금이 이런 끝단에서 발생을 한다면 상당히 신뢰도 높은 방향성 전환이 생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특정 가격 범위를 이렇게 상승 이탈할 때 저점 횡보를 하다가 분명히 횡보 구간인 것 같은데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상한가에 도달하는 스몰캡 종목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바로 라운드 바텀 패턴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 실전에서는 이 정도에서는 분명히 상승 이탈을 해줘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또 횡보한 뒤에 더 큰 하락을 한 뒤에도 이렇게 가격을 상승 이탈하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추세를 돌파할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삼각 수렴 역시도 특정 가격 범위를 이렇게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으면서 수렴하고 상승 이탈할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구간에서도 이런 휩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서 다시 가격을 형성하고 지지해 준다면 이런 국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다시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구나, 심리적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벗어나는
추세를 하락 이탈하는 이런 국면에서는 특히 이런 하락 플래그가 발생을 할 때는 반드시 손절로 매도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셨겠지만 월봉, 주봉, 일봉, 분봉, 역순으로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한번 알아보자는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월봉상에 이런 양봉 캔들에서 강한 지지를 보여주는 패턴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월봉상 음봉에서도 특정 가격 구간에서는 이렇게 강한 지지를 보여주는 패턴이 발생하는데 이걸 주봉과 일봉으로 본다면 특정 가격 범위 내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이 발생을 한다면 이런 주식들의 어떤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 또 어떤 내러티브가 형성된다면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이 주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인데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라운드 바텀 패턴도 보편적으로 이런 형태로 일어납니다. 음봉 하락 이후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 하락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 특정 가격 범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추세 전환을 만들어내는 이런 패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시면 큰 실전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추세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만 이런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점에서도 추가 하락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음봉 하락이 나타나고 거래대금을 동반한다면 신뢰성 높은 이런 데드크로스, 하락 장악형 음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지 1 구간의 끝단, 스테이지 2 국면의 초입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풀백이라고 하는 눌림목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퓨얼스, 수소 연료 전지를 하는 기업이죠. 이렇게 장기간 하락 추세를 지속하다가 30주 이동평균선을 상승 이탈합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 가격 범위를 지켜주죠. 그럴 때 여기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이렇게 돌려주는 국면에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이 주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업황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지, 미래이익에 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보편적으로는 직전 고점의 매물들을 완벽하게 소화 흡수하고 상승 이탈할 때 대세 상승하는 국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솔트룩스 AI 관련주죠.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하나의 파동을 만들지만 30주 이동평균선 하단에서 만듭니다. 신뢰도가 낮겠죠. 하지만 저점을 상향시키고 추세적인 상승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을 지켜주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하나의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수렴하게 될 때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매수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상승 베이스 이후에 엄청 강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BHI, 이제 원전 기자재하는 기업이죠. 스테이지 1 국면, 이렇게 저점 횡보 국면에서 추세를 상승 이탈하는 캔들 패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승파와 조정파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한 가격 범위 내에 이동평균선이 수렴할 때 방향성을 전환한다면 조정 국면에서 거래대금이 하락하고 방향성을 지지해준다면 또 방향성을 전환시켜준다면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직전 고점을 상승 이탈할 때는 이렇게 추세 추종 관점에서 우리가 불타기라고 하는 이런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 스테이지 4 국면, 스테이지 1 국면에서 저점을 지켜주면서 주가가 상승 파동을 만들고 조정파를 만드는 이런 수렴하는 국면에서 30주 이동평균선을 잘 지지해주고 하락 이탈한 뒤에 특정 가격 범위를 잘 지켜준다면 이런 상승 국면에서 또 이동평균선이 하나의 지점으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이 주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우량주도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카카오라는 종목인데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많은 파동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게 상승 이탈이야 아니면 조정이야, 상승 이탈이야 아니면 스테이지 1 국면의 횡보 구간인가 라는 이런
의사결정에 착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뭘 보셔야 되냐? 저점을 특정 가격 구간 안에서 버텨주죠.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산, 수렴과 확산, 수렴과 확산, 그리고 나서 조정파에서 새로운 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30주 이동평균선을 상승 이탈하는 이런 국면에서 이동평균선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죠. 그리고 30주 이동평균선 상단에서 가격을 지켜준다면 새로운 변화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거래대금이 직전 고점들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면 당연히 관심 있게 이 주식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직전 고점의 이런 매물들을 상승 이탈할 때는 베이스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고 상승 이탈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이라는 차트인데요. 정말 정석적인 캔들 패턴이 나타났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론에서는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 양봉 이후에 조정파, 그리고 다시 이렇게 큰 양봉이 일어난다라고 배웠는데, 이론과 실전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캔들 패턴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정말 극소수의 패턴만이 상승, 조정, 상승으로 나오고, 실제로는 하나의 파동을 그리면서 특정한 가격 구간, 양봉의 중심점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조정파가 나온다면, 거래대금이 또 축소된다면 우리가 신뢰도 높은 지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매수를 하셔도 되겠지만 방향성을 이렇게 전환하는 국면에서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이런 국면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직전 고점의 매물을 완벽히 소화 이탈할 때 클라이막스 탑을 찍으러 가는 그런 엄청난 강세가 나타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인데요. 라운드 바텀을 만들죠. 바닥 구간에서 음봉으로 하락하고 양봉으로 전환합니다. 물론 거래대금이 없어서 신뢰도는 낮겠지만 이 저점을 지켜준다면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상승 이탈한 이후에 특정 가격 범위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죠.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뭘 한다? 스터디를 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 가격 범위,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저항 구간을 도래한다면, 저점을 지켜준다면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은 이렇게 순환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엄청난 하락을 했었고, 얼마 전에 관세 협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했던 이력이 있죠. 이런 국면에서 보통 기관의 자금은 블루칩 주식, 우량하고 미래 이익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주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주도주로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도주의 밸류체인들, 스몰캡 종목들의 여러 가지 강세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띄운 다음에 키 맞추기 논리가 펼쳐지면서 경기 민감주든지 아니면 이런 정책의 수혜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다가 어떻게 된다? 시장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사이클을 맞이하기 때문에 시장 사이클에 따른 이런 시장에 따른 종목군의 순환도 우리가 염두하면서 트레이딩, 실전과 또 투자에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이런 현인이 남긴 이야기인데, 개를 데리고 우리가 산책을 할 때 개가 주인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주인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주인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 그리고 어떤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제가 주가가 상승하는 핵심 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그 핵심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셔서 제가 방송에서는 다 하지 못한 이런 강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많은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정말 현명한 의사결정으로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 주가는 추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상승합니다.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추세적인 좀 시장을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우리 같이 키워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파트너 김정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기 스페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빅데이터의 시대, 여러분의 계좌가 항상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와우넷과 김정기 대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